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조계종 중앙종회와 함께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불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도 제시했습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회향까지 단 3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목적지인 서울 봉은사에 도착하는 가운데 회향을 앞둔 수행자들에게 자비순례를 통해 느낀 점을 들어봤습니다. 사흘 뒤는 신군부가 전국 사찰을 난입해 스님들을 강제 연행하고 고문한 12.7 범난 40주년입니다. 피해자인 명선대종사는 정부가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계종교육원이 각국의 승가교육을 살펴보고 한국불교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교육아사리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모델을 지원하고 있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3대 종교가 공동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희망박스를 전달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조계종 중앙종회와 함께 대중공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불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도 제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하반기 종회 구성을 앞두고 어제 양평 소노문 리조트에서 상반기를 종합하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종회는 80여 의원 스님과 원로의원 원행스님, 호계원장 무상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현황 발표와 담론회 등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에 분별 없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변화와 올곧은 실천에 전 사부대중이 동참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감한 혁신의 내용과 문수 지혜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담론회에 앞서 총무원 기획실장 3회 스님이 사찰 재정과 건전성, 교육부장 서봉 스님이 출가자 변동 추이와 감소, 포교부장 정인 스님이 종교인구 변화와 불자 감소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담론회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사찰 재정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기본이자 공통적으로 집중돼야 할 요건으로 사찰과 지역의 밀착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찰, 신도와 지역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사찰로 이어 백년대계 본부장 정념 스님은 4차 산업시대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불교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선거가 아닌 능력 중심의 인재 발굴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유행적인, 무행적인 모든 성향적인 이 인프라를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출가자 감소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완벽한 수행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종단 재정 공영화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그 주요 사찰부터 모든 수입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걸 확대해서 전국에는 전 사찰을 대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사찰의 그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를 책정하고 이를 재분배해 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해인사주지 현흥 스님은 중앙과 본사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시작으로 도시와 문화재, 전통 등 사찰 유형별 발전 방안 수립과 변화하는 시대에 불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설립도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의 정체를 유지하면서 각 교본사의 자율성과 자율권 그리고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대중이 합의하에 도전해서 어떻게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인가.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실천, 붓다로 살자를 제안하는 한편 총무원의 현황 보고가 아닌 대안 제시와 행정체계 효율화, 불교 싱크탱크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담론을 바탕으로 동기에 맞춘 출가 장려, 폭넓은 인재 등용 등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 불교를 다양한 방면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중앙종회의원은 연수를 마무리하고 오늘 새벽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발언하며 첫걸음을 내디딘 자비순례단 18일째 순례에 동참해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회향까지 단 3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목적지인 서울 봉은사에 도착하는데요. 회향을 앞둔 수행자들에게 자비순례를 통해 느낀 점을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난 7일부터 3주에 걸쳐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00km의 대장정을 펼치고 있는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소중한 불교 성지를 참배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금수강산과 함께 대장정의 회향이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례자들은 그동안 오랜 행선으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찬바람에 맞서 얼어붙은 다리를 힘겹게 옮겼습니다. 매일 20-30km, 하루 평균 7시간을 멈출 수 없는 길 위에서 보낸 순례자들은 이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순례결사의 참된 가치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수행자라는 이유로 또는 부처님의 진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가졌던 아상이 무너져 다시 초발심을 되새깁니다. 수행자랍시고 살아왔지만은 너무 붕 뜬 삶, 진실과 직면하지 않은 삶 이렇게 했던 느낌이 그렇게 살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육신이 이렇게 불편하면서도 그런 데서 뿌듯하고 이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비순례는 승속과 나이를 떠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평등 사상에 가장 부합한 수행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낮에는 길 위에서, 밤에는 찬 기운이 몰아치는 작은 텐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순례자들은 조금씩 각자의 변화를 느끼고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순례가 주는 우리한테 하나의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평등 사상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세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가 끝나면 그 자기만의 세계가 나중에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순례자들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닌 같은 속도로 사부대중이 함께 걷는 행위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사람의 걸음걸이에서 스스로를 반조하고 다른 순례자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곧 수행이라는 점이 큰 자극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걸으면서 함께하는 수행이 이게 이제 걷는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내 모습을 다른 스님이 보고 또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함께하는 이렇게 걷기 수행이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시작된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순례에 동참한 이들에게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사흘 뒤는 신군부가 전국 4차례 난입해 스님들을 강제 연행하고 고문한 12.7 법난 40주년입니다. 법난 피해자인 명선대종사는 정부가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의 본부가 있었던 허국도량 여수 흥국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당에서 기도 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집니다. 그 슬픈 목소리의 주인공은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이자 화엄사 조실인 금성 명선대종사. 스님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1980년 당시 군인들 폭력에 희생당한 수행도반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벌써 40년 된 일이라 기억이 흐릴 만도 한데 스님은 그때 일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합발로 와서 그냥 막 법당에 그냥 막 스님들 막 예불하고 있는데 법당으로 와서 들어와서 그냥 막 끌어내고 그냥 갑자기 그냥 옆에서 그냥 뒷꼭지를 그냥 세 사람의 군인들이만 있어가지고 내리치면서 밤중에 그냥 막 치고 앞에서 그냥 워크발로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발로 그냥 배를 차요. 그냥 차버려요 막. 군에 끌려가 무려 60일 동안 갇혀 고문받았던 스님은 장이 파열돼 수술 끝에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경과민증이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소변도 서서는 못 봐요. 앉아서 좌변기에 앉아서 보지 서서는 소변을 못 봅니다. 지금. 1980년 10월 27일 당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조계사 등 전국의 사찰에 난입해 스님들을 강제 연행하고 폭행하는 12.7 법난을 일으켰습니다. 군부 통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불교계에 정부 지지 성명서 발표를 요구했지만 당시 스님들이 거부하자 법당을 유린한 끔찍한 만행이었습니다. 외국의 어떤 침략이 있을 때 어떤 국가의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적인 어떤 지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당시 정권에서 불교계를 이용하려고 했고, 그런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 가면서 군부 쪽에서 불교계를 억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때 스님들은 폭력과 고문에 의해 세상을 뜨거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갔고, 일부 스님들은 지금도 고문 후유증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깨끗이 해결을 지켜서는 이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이런 고통을 참 겪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이 정부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호국불교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우리나라를 지켜온 스님들. 국가 권력에 희생당한 이들이 묵묵히 정진하고 있는 수행자라는 이유로 배상이나 예우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12.7 법난 40주년 정부가 다시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다양성이 교차하는 시기에 각국의 승가 교육을 살펴보고 미래 한국 불교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학술 대회가 마련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 교육과 문화는 물론 불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미얀마와 스리랑카, 티베트, 중국 등 각국의 승가 교육을 짚어보고 미래 한국 승가 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어제 각국의 승가 교육과 승가상 정립을 주제로 교육아사리 추계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기점으로 그동안 쌓아온 여러분들의 통찰을 제시하고 고민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목 스님은 미얀마 불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빠알리어를 기본으로 한 교학과 윗바사나 수행 전통의 대중화를 꼽았습니다. 미얀마 승가 교육에 대해 사원은 경전함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특수 교육 과정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교육은 시키지 않고 불교가 사회 교육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가나 제가 부분 없이 명상 수련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특히 외국 사람들에게 또 외국 스님이나 외국 일반 사람들에게도 명상센터가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어서 위파사나 수행 전통을 대중화하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문 스님은 스리랑카 승가 교육은 시대와 사회 변화 요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모해가며 수정 보완돼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는 일반 대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대학교에 진학해 넓은 관점에서 불교 공부를 강화할 수 있게 고려된 제도는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리랑카 불교는 상주하부 불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문헌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의 하나가 이제 거의 초기의 가르침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어 티베트 승가 교육의 교과 과정, 중국 불학원 승가 교육의 현황과 특징, 대만 불광산의 승가 교육과 역할을 고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진각종 차기 통리원장 선출이 무산돼 총무부장 직무 대행 체제로 종단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진각종 인의회는 어제 현 교육원장 덕정정사와 종의회 의원 도진정사를 차기 통리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두 후보를 대상으로 종의회가 투표를 진행한 결과 덕정정사 11표, 도진정사 10표, 무효 15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통리원장 선출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의회는 다음 주 임시회를 소집해 차기 통리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지만 2주 전 임시회 소집을 통보해야 하는 종법상 11월 월초불공 이후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31일로 30대 통리원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당분간 총무부장의 통리원장 직무 대행 체제로 종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천년고찰 강남 봉은사가 생전 예수제의 불교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경내 교육관에서 1226주년 계산대제 일환으로 제2회 생전예수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는 주지 원명 스님과 불교 어산작법 학교학장 법안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전예수제의 교유적 연원과 상징성, 구조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지난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심층 연구를 통해 전통의례의 이론과 가치가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종교연합이 문명의 위기와 종교를 주제로 천태종 대전 광수사에서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106차 포럼은 박경조 상임대표와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 이사장 유현스님, 김홍진 이우송 신부, 이정배 교수, 이상호 유교신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광수사 주지 무원수님은 현대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 폭염 등 각종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정체 모를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유현스님은 국난과 재앙이 있을 때 종교인들은 기도와 수행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극복했다며 불살생의 생명 존엄과 종교 본연의 자비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모델을 지원하고 있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3대 종교가 공동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희망 박스를 전달하며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끼치면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3대 종교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돼 행사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3대 종교가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행사는 올해 개신교 순서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주계종 사회부장 성공스님과 사업부장 주혜스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등이 참석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동체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시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리고 보호하는 데 더욱 앞장서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분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크게 이 영향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사회적 기업과 또 사회적 경제의 소중함, 이게 더 그래서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날 사회적 경제 가치를 우수하게 창출해낸 기업에게 상도 수여됐습니다. 불교계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의 효드림 라이프, 종교 지도자상의 조계종 미타사가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사업부장 주혜스님은 다른 종교보다 다소 늦게 출발했다며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도 좀 마련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좀 늦었어요. 기독교나 천주교보다 많이 좀 늦어서. 근데 어떻게 제가 그 전에 이제 지역에서 할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마침 사업부장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각 종교 대표들은 어려운 곳에 전달할 희망박스 퍼포먼스도 준비했습니다.
불교는 사찰 음식, 개신교는 쌀, 천주교는 쿠키 등 사회적 기업들이 마련한 물품을 선보이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칠곡 정암사가 대구의료원에 사찰 음식 도시락 400개를 전달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정암사 주지 대현 스님은 어제 대구의료원 웰빙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사찰 음식 도시락 400개를 전달했습니다. 사찰 음식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정암사 주지 대현 스님은 대구의료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사찰 음식 도시락을 준비했다며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암사는 지난 18일에도 주지 대현 스님과 총무 진묘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이 지역민들을 위해 전통 사찰 음식 도시락 200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불교 미술을 전공한 젊은 회원들의 첫 번째 단체전이 김해 불모산 자락에 위치한 은암 선문화센터 은암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지사 조현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해 불모산 자락에 위치한 재단법인 은암문화재단. 매년 유수의 전시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의 종교와 문화,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매번 펼쳐지는 다양한 전시회를 위해 도록과 팸플릿 등 홍보물과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은암문화재단이 이번에는 불교미술을 전공한 젊은 6 화원들을 위해 선문화센터 내 은암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예, 오늘 전시회를 열게 되신 6분의 화원들에 의해서 불보살님이 이 도량에 놔두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를 잘 개성을 하고 또 현대에 맞는 그런 문화를 접목을 시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좀 더 많이 보급하는데 좀 더 진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화정, 동국대에서 불교 미술학을 전공한 6 청년 화원들의 모임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는 작품 세계를 표현하겠다는 당찬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6 화원은 수월관음, 연화화생, 육법공양, 연화도, 화관 등 다양한 불교적 소재의 작품을 종이나 비단에 그려 넣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마음을 저희 전시를 통해 조금 더 위로를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미술 발전 계승에 이제 명제를 화두로 두고 현대적인 변용과 다양성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이제 단체로서 이번 전시도 그렇게 모티브를 잡았습니다. 다양한 불교 문화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은암문화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붓다 일상에 물들다를 부제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 무화전은 11월 7일까지 은암 선문화센터 내 1층 은암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음이 이번 전시를 통해 위로가 됐으면 한다는 젊은 화원들의 작은 바람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밀양 정각사가 지난 18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7회 정각사 동동촉촉차와 함께하는 사찰요리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고불문 낭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부산 금강사 혜성스님과 주지 덕산스님, 부산 차인연합회원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7회 동동촉촉 사찰요리 한마당은 전통 사찰요리와 애프터눈 티체험,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지 덕산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건강한 사찰 음식이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대전 자연암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산신기도 회양나눔 한마당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나눔 한마당에서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자연암 주지 법륜 스님이 큰 마음을 내 지역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심장병과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 약부모 3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어린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해송철거 이순재 회장과 이재복 신도회장도 불자 어린이 박예운의 9명의 초등학생에게 장학금 각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